오늘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다녔네요. 네, 5군데 도시를 다녔지요. 뭐 근데 예. 어디였죠? 우리가 콜롬보 갔고요. 네. 그다음에 캔디 갔고요. 그다음에 담블라 갔고요. 네. 그다음에 시기리아 갔고요. 그다음에 폴론나루와 이렇게 5군데 유적지면서 또 도시를 저희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뭐 안 드셨어요, 근데? 당연히 먹었죠. 군데군데에서 그 비로샤하고 많이 먹었고요. 스리랑카 먹거리 좀 알려주셔야죠. 예, 스리랑카에서 좀 먹거리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얘기하고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대중적인 거의 주식의 개념은 그 라이스 앤 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리랑카 사람들 하루 3끼 이것을 먹는다고 보면 되고요. 정말 호텔에도 있고 길거리 음식에도 있고 거의 다 그 라이스 앤 커리가 있고요. 근데 밥은 그 푸석푸석한 밥입니다. 그 알랑미, 여기도 알랑미고요. 전 그거 좋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닭고기나 생선을 이용한 그 고기 커리도 있고 또 이제 감자와 각종 채소가 들어간 그 채소 커리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렌탈콩이라고 하나요? 렌틀콩이라고 하나요? 그 편두라고 하죠. 편두라고 하는 콩으로 만든 그 달커리가 있는데 여기서 달은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네. 콩이 들어간 요리를 달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래서 달커리도 있고 해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이요, 그 라이스 앤 커리입니다. 이거 저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네. 이쪽도 역시 인도랑 가까워서 그런가 네. 커리를 많이 먹는구나. 택시기사 그 비로샤라는 친구가 채식주의자라서 예. 그 사람은 계속 채소 커리만 먹고 저는 이제 고기 파니까 저는 고기 커리를 먹고 그랬습니다. 채식주의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요, 못 살아요.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물론 콩은 좀 있겠지만.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예쁜 그 꼬뚜. 예, 꼬뚜라는 음식이 있는데. 네. 그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 음식입니다. 또 서민 음식이죠. 그러니까 라이스 앤 커리가 신분을 막론하고 먹는 그 주식이라면 요 꼬뚜라고 하는 것은 서민 음식인 거죠. 차이는 아시겠죠? 네. 서민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원래는 그 식당에서 팔고 남은 그 로띠 아시죠? 로띠. 네. 로띠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음식이고요. 그래서 주로 그 저녁에 많이 팝니다. 그래서 남은 로띠를 장사하고 이렇게 남은 로띠를 썰어서 여기다가 이제 계란 넣고 채소 넣고 치즈 넣고 닭고기 넣고 향신료 넣고 해서 철판에 이렇게 달달 이렇게 볶은 음식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철판 볶음밥인가요? 뭐 그런 것이고. 근데 맛은 그 호불호가 갈려서 뭐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의 출신 성분은 뭐 좀 안 좋겠죠. 먹다 남은 걸 한 거니까. 잔반 처리. 예. 다 잔반 처리예요? 예. 어디 가도 뭐 잔반을 거의 아닌 것도 있겠죠. 예,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뭐 잔반을 많이 처리하는 것 같고요. 네. 재료의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음식이지만 서민적인 음식이다. 꼬뚜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서민 음식이 더 맛있어요. 예. 남은 찬밥으로 만든 어떤 볶음밥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네. 또 하나는 그 호퍼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쌀가루와 그 코코넛 밀크. 뭐 스리랑카에 뭐 이렇게 가면은 뭐 너무 많은 게 코코넛 밀크니까 코코넛 밀크를 섞어서 주로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먹는 그 스리랑카의 전통 음식입니다. 이 과자처럼 바삭바삭합니다. 바삭해요? 예, 바삭바삭하고요. 그 호퍼에 달걀을 넣어 구우면 에그 호퍼가 되는 거고 또 재료에 맛있지.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 길거리 음식이고요. 맛있겠다. 예,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개념 그거가 있고요. 또 끼리밭이라고 하는데 이건 태국에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백설기처럼 생겨서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는데 뭐 평소에도 먹고 아니면 뭐 생일이나 특별한 행사나 뭐 새해 인사할 때, 뭐 새해나 이럴 때도 먹는 음식인데 그 밀크라이스라고도 합니다. 밀크라이스라고도 부르는데 재료가 그 코코넛 밀크하고 그 쌀을 섞어서 만든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싱알로 말로 그 끼리는 그 우유를 말하는 거고요. 밭은 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이 밥이에요? 예, 밭이 밥입니다. 비슷하네. 예, 밥. 그래서 밀크라이스가 많네요. 끼리밭이라고 하는 요것도 대중적인 건데 요것도 많이 먹었고요. 네. 코코넛 밀크이기 때문에 저같이 그 우유 못 먹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었고 진짜 오리지널 밀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또 하나는 가장 대중적인 거 스리랑카 볶음밥. 네. 그 태국의 카오팟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잘 맞는 볶음밥 좋죠. 예, 스리랑카 볶음밥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볶음밥은
뭐라 부르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스리랑카 갑자기 볶음- 우리나라 말로 나오시네요. 네, 스리랑카 볶음밥은 네. 이거 까오빠는 태국 말인데 네. 아, 이렇게 또 JJ가 이게 그 또 하나 또 이렇게 빈틈을 언제나 그 갑자기 이렇게 볶음밥이라고 하시니까 예. 요 그냥 저는 스리랑카 볶음밥. 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드 라이스. 아, 네. 현지 싱갈라 말로는 제가 아직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그리고요. JJ 그리고요. 아주 돋보입니다. 네. 그리고 스리랑카 하면은 그 또 과일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름이 달라요. 네? 이름이 달라요.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요건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망고를 암버라고 합니다. 암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데 네.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는 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암버. 암버. 암버라고 합니다. 과일 중에 가장 사랑받는 그런 과일이 되겠고. 망고가 암버. 그리고 파인애플을 그 안낫이라고 합니다. 안낫이. 안나시. 예, 1년 내내 맛볼 수 있는 과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그 시갈라 말로는 깨헬칸. 어렵다. 예, 깨헬칸. 근데 깨헬칸. 스리랑카에는 60종류가 넘는 그 바나나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바나나의 나라죠.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파파야 아시나요? 파파야 파파야 태국에서 엄청 많이 좋아하죠. 먹어요. 네. 파파야를 가슬라부. 가슬라부. 예, 파파야 가슬라부라고 진짜 달고 맛있어요. 하는데. 근데 뭐 태국 파파야에 비해서 맛은 없더라고요. 단맛이 좀 떨어져서 아, 그래요? 이거는 많이 안 먹었고. 네. 그리고 코코넛을 그 폴이라고 합니다. 폴. 폴. 예. 근데 이것도 솔직히 태국 코코넛보다는 맛이 없었고. 음. 예, 코코넛은 제가 봤을 때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코코넛 먹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과일 이름이 이렇게 좀 다르다. 그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진정한 우리 팟캐스트만의 바로 그 시점이 왔죠. 맥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스리랑카의 맥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바로 맥주 랭킹 시간이 왔고요. 우리가 네. 지금 유튜브에 맥주 특집만 따로 펴서 네. 따로 빼서 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할 때마다 약간 띵 와요. 예, 네. 우리가 음주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뭐 아주 고주망태가 되진 않았지만, 스리랑카도 유명한 맥주가 있어요? 예,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맥주가 그 라이언 맥주인데요.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것이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 맥주가 있는데 4.8도의 그 페일 라거 맥주입니다. 라거 맥주가 가장 그 뭐 대중적인 맥주니까요. 스리랑카는 맥주를 마신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느낌이. 뭐 그런데 우리보다 역사가 깁니다. 1881년에 설립된 그 라이언 브루어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오, 이 회사에서 생산이 됐고요. 뭐 유럽의 식민지였으니까요. 1880년대에 맥주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스리랑카에서는 벌써 그 생산을 한 거죠, 맥주를. 이야, 엄청 오래됐네.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그 일본의 그 삿포로 맥주와 그 기린 맥주 네. 이쪽 계열이 들어와서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맥주가 된 거고요. 맛없는 맥주가. 예, 안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런데 그 스리랑카는 1881년도에 라이언 브루어리라는 회사에서 벌써 맥주를 생산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말 역사가 대단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도수가 8.8도짜리 그 라이언 스타우트도 있고, 그리고 라이언 스트롱 비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독해서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독한 거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요. 8.8도면 높네. 예, 그 4.8도짜리 페일 라거 맥주를 먹었고, 중요한 것은 그 1996년도에 이 맥주 라이언 맥주도 덴마크의 칼스버그 그룹에 그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 편에서 우리가 소개했던 그 빨지카 맥주도 칼스버그 맥주 소속인데 칼스버그라는 게 정말 큰 맥주 그룹인 것이죠. 칼스버그가 덴마크였구나. 예. 근데 그 어쨌든 뭐 거기에 뭐 일원이 됐지만 그 라이언 맥주는 굉장히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네. 라이언 맥주. 브라이언정의 맥주 랭킹. 세계에서 몇입니까? 네. 이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라이언 맥주는 굉장히 후하게 줘서 오, 예. 그 167위입니다. 후하게 준다 그래가지고 난 또 네. 한 50위 안에 드나 했네. 예, 아시아 맥주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 100위권대에 든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1800년대여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맛이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였나 보군요. 뭐 288위도 있었는데요. 167이면은 뭐 후한 거죠. 167위 중하위권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네,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코너는 저희 팟캐스트만의 아이덴티티 네. 나만 몰랐던 스리랑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스리랑카는 네.
다 새로워요. 다 모르는 거였는데 뭘 더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스리랑카는 뭐 다 모르지만 네. 그래도 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그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와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홍차 생산국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실론티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론티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생산량만 그 많은 것이 아니라 품질 또한 정말 뛰어난 것으로 그 정평이 나 있고요. 그리고 그 스리랑카 섬 남부 쪽에 우바 지역이라고 있는데 네. 이 우바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차는 그 인도의 다질링 아세요? 다질링? 들어봤습니다. 예, 인도의 다질링과 중국의 그 기문이라는 데서, 기문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기문이라는 곳에서 생산되는 차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홍차로 꼽힙니다. 홍차의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계 3대 홍차 생산국이니까 엄청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리랑카 홍차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60년대까지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었습니다. 커피, 그래요? 홍차가 아니라 커피를 생산을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부터 커피를 생산해서 정말 전 세계 커피나무의 50%가 스리랑카에 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커피의 50%가 스리랑카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야. 이게 홍차로 바뀐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생산지였는데. 네. 이게 바로 여기 상식밖의 세계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1869년도에 실론섬에, 그러니까 스리랑카 섬에 커피 녹병이라고 하는 커피나무 병이 생기면서 예. 그 많던 커피나무가 싹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겠죠. 커피 생산하는 사람들이 커피나무, 이렇게 커피 잘 팔고 있었는데 커피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커피는 안 되겠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신속하게 차나무를 들여다가 중국하고 인도 이런 데서 차나무를 들여다가 막 심어버린 겁니다. 뭐 현지 노동력을 다 썼겠죠. 그래서 스리랑카 홍차 재배가 1870년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19세기 후반부터 홍차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홍차 문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3대 홍차 생산지니까 뭐 수백 년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과 한 50년 된 건가요? 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그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하는 책이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만들어진 전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100년에서 150년밖에 안 되더라. 라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리랑카의 이 홍차 문화도 이런 만들어진 전통 중에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도 커피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커피 나무 다 죽은 게. 네. 근데 하지만 그걸 재빠르게 대처를 잘 했네요. 그렇습니다. 홍차의 나라가도 됐네요. 네, 정말 잘 대처를 한 거고요. 네. 정말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커피가 아닌 홍차 생산국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코너 어떻게 홍차 얘기로 가겠네요. 예, 그래서 홍차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홍차에도 그 등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차 하면 다 똑같이 이렇게 티백을 생각하는데, 그런 티백은 너무 대중적으로 나온 거고요. 립튼티 이런 데서 나온 것은 너무 대중적인 것이고, 홍차는 가루로 되어 있죠, 가루. 가루로 되어 있어서 진짜 티팟에 넣고 우려 먹는 게 진짜 홍차인데, 티백이 아니라, 그래서 홍차의 등급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FOP, Flowery Orange Peko라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페코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싹을 말해요. 싹을 페코라고 하는데 요 FOP 등급은 홍차 최고의 등급입니다. 값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차나무의 가장 끝부분, 네. 그 어린 싹, 아직 피지 않은 어린 싹을 따서 말려서 만든 차가 요 FOP 등급입니다. 값도 비싸고 최고의 등급이고요. 그 바로 아래 단계가 OP 등급, 오렌지 페코라 그래서 홍차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마시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요 등급까지도 괜찮고요. 그 아래 등급이 그냥 페코
등급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통 뭐 약간 중저가의 이미지가 있지만 중저가의 이미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마실만한 가격도 저렴한 그런 등급이 되겠고요. 주로 많이 마시는 게 이 정도. 예, 여기까지 FOP 등급, 그 다음에 이제 OP 등급, 그 다음에 P 등급까지 들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고요. 그 아래에 이제 그 PS 등급이 있습니다. 페코 쇼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쇼총이 약간 중국어스럽지 않나요? 네, 쇼총. 예, 쇼총. 요 쇼총은 뭐냐 그러면 중국의 그 푸젠성에서 생산되는 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국 발음으로는 소종이에요. 적을 소자에 종류종자. 소종인데 이것을 중국어로 읽으면 그 쇼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쇼총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이 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차의 등급을 매기는 그런 고유명사가 됐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된 것이죠. 낮은 등급이네요. 예, 그래서 이건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홍차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또 P를 띄워버리고 S등급, 그냥 쇼총인데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정말 대량 생산으로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뭐 식당에서 공짜로 주는 홍차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S등급이라 그러면 엄청 높은 건데 어디서는. 그렇습니다. S등급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FOP 네. 등급, OP 등급, 그다음 P 등급, 그다음에 PS 등급, 그다음에 S 등급이 있다. S 등급 쇼총 등급은 정말 싸구려 T의 등급이다. 라는 홍차 것을 살 때 그 등급표를 보고 사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 다 써 있고요. 등급이 써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스리랑카에서 홍차를 그 살 때 그 딜마 브랜드나 아니면 그 물레즈나 브랜드 아니면 메구두 브랜드 이런 브랜드명을 이렇게 보시고 사시면은 실패하지 않고요. 특히 그 메구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왕실에서 드시는 영국의 그 왕실이 사랑한 그런 홍차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홍차의 나라에 가셔서 홍차를 사실 때 이런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좋다라는 정도 이런 뭐 브랜드를 좀 알고 가시면 그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알려주실 거 없습니까?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차에 대해서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스리랑카에서도 그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 애프터눈 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애프터눈 티.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가 있는데 전적으로 그 영국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시간에 따라서 브렉퍼스트 티가 있고요. 그리고 11시쯤에 마시는 그 11스 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그 애프터 디너 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의 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 애프터눈 티라고 하는 것은 그 출출할 시간대가 언제죠? 매일? 저는 뭐 항상인데. 예,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우 출출해. 저희 씨는 출출해. 출출하시죠. 요 애프터눈 티라고 하는 것은 그 출출할 시간대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마시는 티를 말하는데 이게 참 여기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 18세기에 그 안나 마리아라고 하는 공작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요 애프터눈 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애프터눈 티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유행을 그 만들어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에서도 이게 사치다. 우리가 전쟁도 하고 하는데 무슨 뭐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데 무슨 이 애프터눈 티를 먹느냐라고 해서 많이 영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고유명사화가 돼가지고 네. 이 브랜드 중에서도 애프터눈 티라고 캔으로 나온 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일본에 가면 애프터눈 티라고 하는 아예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고유명사화가 돼서 오후에 마시는 그 티타임을 그렇게 부르고요. 그 스리랑카에서는 요걸 하이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면 스리랑카에도 5성급 호텔이 있는데요. 비싼 호텔에 가면 요 하이티를 파는 데가 있죠. 그래서 요 애프터눈 티라고 하는 문화가 영국에서 18세기에 시작이 됐지만 스리랑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티를 하루에 5번을 먹는 것이죠. 애프터눈 티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애프터눈 티가. 애프터눈 티. 근데 시간대별로 티를 이렇게 마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바르셀로나였나요? 마드리드였나요? 예, 마드리드 편에서. 그렇죠. 식사를 이렇게 5번씩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드리드였구나. 예, 마드리드가 생각이 그거 납니다. 생각나네요. 예, 데사유노도 있었고 세나도 있었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5끼 먹어야죠. 네, 5끼 먹고 그래서 이렇게 JJ가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하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스리랑카의 대표 5도시를 둘러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콜롬보, 캔디, 담블라, 네. 시기리아, 폴론나루.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방송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참 이 스리랑카의 5도시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 좀 제가 많이 버벅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청취자님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발음도 많이 센 것 같고 또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 항상 잘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또 우리 담당 PD님께서 잘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요. 네. 그게 좀 아쉽고 또 그때 만났던 그 택시기사 비로샤 화가 출신의 그 택시기사 비로샤한테 제가 좀 더 주고 올 걸, 팁을 좀 많이 주고 올 걸, 뭐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요. 그리고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갈 걸. 이런 그 사원이면 사원, 뭐 와불이면 와불, 석굴이면 석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한 번 더 가보실 용의도 있나요? 예, 저는 한 번 더 가볼 용의가 있고요. 그리고 꼭 가게 되면 그 JJ랑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JJ가 어떤 뭐 하루에 5끼 네.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니까 콜롬나루와 또 시키리아, 콜롬보 가서 음식값은 싸거든요. 음식값은 외국인이라고 더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음식값은 또 외국인이라고 더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진정한 5끼를 JJ하고 먹는 그런 날이 스리랑카에서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시기리아는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네. 궁금합니다. 시키리아 대단합니다. 네, 시기리아 있는 게 보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네. 비로샤는 처음에는 연락이 되셨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현지에서는 그 기다릴 동안 제가 뭐 보고 올 동안 어디 기다릴 동안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아, 그럼 한국에 와서는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 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힘들었었다니까요. 그랬는지 모르게 전화도 안 받고 또 비로샤가 찍어달라 그래서 사진 뭐 엄청 찍어줬는데 그러구나. 아니 이걸 이메일로 보냈는데 계속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내가 잘못 적어온 건 아닌가 뭐 후회도 되고요. 찾기도 힘들고. 예, 비로샤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물론 못 듣겠지만 듣는다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로샤. 아, 근데 스리랑카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그 참 이렇게 사실 막상 뭐 가기 쉽게 가게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직항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서 저는 그 태국 방콕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이틀 동안 묵고 그리고 스리랑카 들어갔는데 그 2015년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제가 너무 슬픈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좀 울적한 마음을 달랠 때가 어딘가 또 그때 때 맞춰서 막 시기리아 광고가 대한항공 광고가 막 나오고 있고 해서 저기로 가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스리랑카를 갔습니다. 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막상 뭐 하고 오니까 또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나라이고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리랑카 이미지가 사실 그 많이 후진국으로 네.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그 건물 같은 것도 많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콜롬보 이런 데는 좀 있어요. 예, 콜롬보는 뭐 고층 빌딩이 좀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많지는 않아요. 에어컨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택시도 에어컨 있는 택시가 있고 없는 택시가 있고 뭐 아주 에어컨이 있는 데는 좀 에어컨이 춥기도 없는 하고. 택시 없는 차가 있어요. 예, 없는 차가 있습니다. 차가 에어컨이 안 달려 있어요. 아예. 안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망가져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진짜 그거 신기하네. 오토바이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오토바이도 엄청 많고요. 사람들은 좀 어때요? 사람들은 그 정말 스리랑카는 미소의 나라입니다. 아, 네. 검은 피부에 웃을 때 그 하얀 이가 이렇게 싹 나올 때의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렇구나. 예, 저는 미소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소가 바로 어떤 부처님의 사랑이 아닌가, 부처님의 자비가 아닌가, 그래서 싹 웃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인들 많은 거 참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JJ는 뭐 스리랑카 이미지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미지가 그냥 순박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다 정말 그런 얘기지만 정말 그 맨발로 다닌다는 아까 네. 콜롬나루였나요? 네. 네. 다 많이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콜롬보 이런 데는 좀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네. JJ의 스리랑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기를 바랍니다. 네. 네.